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화학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생물 다양성과 유지 단원, 7단원 중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 변화의 단원이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았다면은 7단원은 뭐 물론 알아야 될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뭐 화학식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7단원 그 제목부터 먼저 보자면 그 우리 지금 생물 다양성과 유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 다양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생물 다양성 요즘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질 시대의 환경, 그다음에 생물의 진화, 그리고 다양성하고 보존에 대해서 차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10쪽 펼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 210쪽 다 폈나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소한 용어가 나오네요. 지질시대란 말이 나오죠. 지질시대. 화석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질시대가 뭔지, 그리고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10쪽 보니까 우리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들어가기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어느 시대로 갔더니 현재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다. 보니까 공룡이 많이 살고 있네요. 그러면 이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의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맞춰야 할까 했는데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중생대는 지금부터 한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지속됐으니까 그 타임머신을 타려면은 타임머신 시간을 맞추려면 최소한 2억 5,200만 년에 맞춰야 되겠죠. 그럼 이런 지질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의 줄을 그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가 탄생한 게 한 46억 년 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1학기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죠. 지질시대 정의는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지질시대 때 생물이 많이 변했겠죠. 그래서 지질시대 생물은 지질시대 동안 크고 작은 지각변 등이 일어나 수많은 생물이 출현하거나 멸종하였고, 우리 이제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는 대기도 산소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산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오존층이 이제 생겨서 이제 수상생물이 육상으로 갈 수 있었다고 우리 1학기 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지질 시대 생물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지질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분 기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 46억 년 동안이나 된 지질 시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구분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이제 땅의 그 지층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발견하다 보면은 지층을 보면 화석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 지층에 있는 화석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층에서 이제 특정 지층에서 화석이 쭉 발견되다 갑자기 화석의 종류가 확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확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화석이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여기 밑에 화석 잠깐 나와 있네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층이 퇴적된 시기와 환경, 생물의 진화 등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질시대 구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질시대를 나눠보면은, 지질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시대, 일단 이름을 이제 먼저 익히고, 다음 시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시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 대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지구 탄생 이후로부터 40억 년 이상 지속된 게 성캄브리아 시대고, 그럼 지구가 46억 년 살았으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서 그렇지 한 6억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고생대는 얼마 정도에 시작됐냐면 한 5억 4,100만 년 전,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선생님이 그 다른 그 자료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지질 시대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대로 구별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구별할 때는 대 밑에 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대도 사기, 삼기 있고, 중생대도 백악기, 주라기,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고생대도 페른기, 석탄기, 대본기 뭐 쭉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의 특징들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통합과학이라서 이 기의 특징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대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질 시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성캄브리아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있었습니다. 삼엽층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 이전을 그냥 통칭해서 다 뭐라고 부른다? 성캄브리아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앞에서의 연대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건 거의 뭐 1000만 년 정도는 지질 시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그 중요치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대략 얼마에서 결정됐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으면 되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질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캄브리아대 때는 화석이 거의 없고, 고생대 때는 뭐 양치 식물이나 아니면은 양서류, 어류 뭐 이런 것들을 뭐 삼엽충, 필석, 갑주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이 좀 많이 발견되고, 중생대 때는 이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신생대 때는 합해석이나 메모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땅의 나이를 알 수가 있고 그 화석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방사선 기법을 쓰면은 방사선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지금은 지층의 연령을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층의 연령 거의 절대 연령이니까 그냥 의심 안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교과서 210페이지 보면은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성캄브리아대가 무려 10시간 35분, 지질시대를 12시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의 뭐 40억 년 이상을 성캄브리아대가 다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생대가 46분, 중생대가 29분, 신생대가 10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신생대는 지질시대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의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인류가 탄생한 건 훨씬 더 여기서 짧죠. 6,600만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인류가 발견된 건, 인류 조상이 발견되는 건 뭐 몇십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인류는 지질 시대에서 보자면은 1분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210페이지에 지질 시대 이제 상대적 길이 나왔는데 성캄브리아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는 손톱에 해당되죠. 우리 팔의 길이가 이제 그 지질 시대라고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캄브리아 시대가 길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211페이지 보면 지질 시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질 시대의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 시대의 생물 환경을 추론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탐구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지질 시대는 옛날이고, 그러면은 지질 시대 때 발견되는 거는 지금 뭐밖에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화석밖에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 시대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산호, 고사리, 참나무의 화석과 살아있는 산호, 고사리, 참나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산호 화석,
고사리, 화석, 그다음 참나무 잎, 화석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살고 있는 참나무, 고사리, 산호가 있는 거죠. 봤더니 산호는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바다에 살고 있죠. 고사리는 약간 다습한 데 살고 있죠. 참나무는 약간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교과서 여러분들은 필기해야 되겠죠? 분석 및 정리해. 1번. 산호, 고사리, 참나무는 오늘날 주로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는지 조사해보자 했는데 산호는 그렇죠. 수온이 따뜻하고, 자, 여러분들은 정리하세요. 수온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얕은 바다에서 서식을 합니다. 산호는 수온이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얕은 바다에 서식을 해요. 자, 고사리는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습기가 많은 곳, 그 다음에 따뜻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 서식을 합니다. 참나무는 온대 지역, 열대 지역, 이제 그 온대 지역 온도 분포에서 열대 지역 온도 분포까지 이제 참나무가 서식을 하는 겁니다. 자, 필기 다 했죠? 자, 2번 봅니다. 자, 2번. 그러면 산호, 고사리,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이 생물이 생존했던 당시 어떤 환경일지 추론해보자 했는데, 산호가 산호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 그 지역은 그러니까 얕은 바다였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죠. 고사리가 발견돼요. 그 지역은 습기가 많은 육지였을 것이다. 참나무가 발견되면 온대 또는 열대 환경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네 산에서 산호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산은 옛날에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얕은 바다였겠죠. 우리 동네 그 들판에서 고사리가 발견됐어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들판은 그렇죠. 습기가 많은 육지였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에 화석만 가지고는 지질시대 환경을 정확히 유추할 수 없지만 현재 살고 있는 생물의 분포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분석 및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자, 3번 봅니다. 오늘날 남극 대륙에서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는 까닭을 다음 글을 참고하여 토의해보자 했는데, 자, 고생대 말에 여러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기아가 형성되었고, 우리 판기아는 뭐죠? 기억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테니까 대륙이동설 들어봤죠? 대륙이동설에 의하면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원시 지구가 원시 땅덩어리들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판게아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가 이제 고생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이제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서서히 어떻게 돼요?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자, 그럼 고생대 말에는 여러 대륙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판게아 상태가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서서히 대륙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생대 말기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대륙이 떨어져 나갔고, 신생대 말기, 그러니까 중생대 때, 아까 우리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였죠, 그죠? 중생대 말기에 아프리카도 생겼고, 남아메리카도 생겼고, 인도 대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생대 말기에 드디어 오스트리알리아 대륙이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남극 대륙은 기후가 변해서 오늘날하고 같아졌다고 합니다. 자, 상황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자, 현재 남극 대륙에서 지질 시대의 이제 환경에서 남극 대륙에서 지금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는 그 까닭 지금 설명하고 있었죠. 자, 현재 남극 대륙에서 온대나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이제 현재 남극 대륙에는 그렇죠. 얼음밖에 없는데 온대나 열대 지역에서 서식되는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 남극 대륙은 온대나 열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남극 대륙의 현재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판 구조론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걸 근거로 이제 판기아를 보면은
그때는 과거에는 판기아가 형성됐을 당시 남극이 지금의 남극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판기아가 형성되었을 당시 남극 대륙은 참나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남극 대륙의 나이를 우리가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죠. 남극 대륙에서 이제 참나무의 화석이 발견되면 그 지층의 연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연령을 알면은 그 연령을 봤더니 한 5억 년쯤 전이다. 그럼 이제 유추해서 거꾸로 가야죠. 5억 년쯤 전이면은 그렇죠. 고생대예요. 고생대. 그 고생대 때는 판기아가 형성되었을 당시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판이 이제 이동한 경로를 봤을 때 얘는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쯤에 있었을 거다? 그렇죠. 온대 내지 열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기아가 형성되었을 당시 남극 대륙은 참나무가 서식하기 알맞은 지역이었고 대륙이 분리되면서 남극 대륙 주위를 순환하는 해류가 형성되면서 남극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저위도 즉 적도 지방 쪽에 있는 열들이 남극 쪽으로 주변으로 공급되는 게 이제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래서 남극 대륙의 환경은 춥지만 과거에는 어떻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온대나 열대 지역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층의 나이, 그러니까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화석을 발견해서 그 화석에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은 현재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그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저기 지질시대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다음 시간은 좀 수업이 길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은 좀 짧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지질시대가 어떤 게 지질시대다? 네, 그렇죠. 지구가 태어나서 46억 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두 번째,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뭘로 잡는다? 화석의 종류가 급변하는 식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땅의 나이는 알 수 있느냐?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방사선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그 화석의 종류가 급변하는 시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를 4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기는 안 배운다 그랬어요. 대만 배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4개 대 뭐뭐 있었죠?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4개의 대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제일 길이가 길었던 거는 성캄브리아대고 실제로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한 5억 년 정도 된다.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짧게 끝내고요. 우리 대신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은 양을 다룰 거니까 그때 좀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